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저는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nified Monitoring Agent Enhancement in Multiple Region이라는 주제인데요. 발표는 곰돌이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내용인데요. 유니파이드 모니터링 에이전트, OCI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를 위한 플루언트-D 기반의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플루언트-D는 오픈소스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입니다. 주로 루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플루언트-D는 반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위한 빅데이터 도구입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S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이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배포가 되고 실행되는 순간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성능 매트릭이라든지 각종 진단 정보와 커스텀 로그가 수집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뉴스에는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의 개선된 버전이 전체 리전에 적용됐다는 내용인데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OCI의 업데이트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는 배포된 리전에 가까운 레포지토리에서 제공되는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분투 16, 18, 20 버전에 지원이 추가됐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분투의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적용된 거는 사실 이보다 훨씬 먼저고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의 기능 중에 커스텀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이 추가된 거라 볼 수 있어요. 커스텀 로그는 OS 시스템 로그를 비롯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커스텀 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능 모니터링하고는 달리 별도로 로깅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지정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로깅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로그를 확인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에 실행되는 루비 프로그램의 CPU 사용률이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텀 로그의 모니터링 에이전트 설정 충돌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함께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플루언트-D를 메인터넌스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플루언트-D가 나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 로그 프로그램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플러긴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이번에 오라클 OCI에도 적용이 됐네요. 네, 주로 저희 OCI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에 있는 원래의 기능들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포크를 또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문제 빨리빨리 대응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거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도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서포트 for email delivery to multiple recipient 관련돼서 계속 곰돌이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제목만을 봤을 때는 이메일 딜리버리 서비스와 약간 혼동될 수가 있겠는데요. 승인된 발신자가 대량의 메일을 이메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일 텐데 말이죠. 지금 소개되는 내용은 이메일 전송 서비스가 아닌 관리상 통지기 기능에 개선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사전 공지라든지 중요한 정보는 그림에 보듯이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클라우드 UI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화면 상단에 링크를 가진 배너 형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콘솔 우측 상단에
종 모양의 어나운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지금까지 공지된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1금으로 표시하기 전까지는 이 콘솔 화면 상단에 이 메시지가 계속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테넌시의 계약 때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 이메일이 전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특정 그룹에 소속된 다수의 사용자가 공지 메일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제목에 붙여진 다수 사용자들에 대한 이메일 통지가 지원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메일 환경 설정이 되고 나서 아래에 IAM 정책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그룹 네임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전체로 이제 메일이 발송되는. 이거는 계정에 너무 이렇게 그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좀 개선이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떤 사용자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같은 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받으려면은 한 번 또 그분한테서 다시 전달돼서 받았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관리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같이 통합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건 많이 좋아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 External Database Service Support for 그 RAC 데이터베이스 관련돼 가지고 베어메탈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을 전할 베어메탈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란 오라클 클라우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RAC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럼 여지껏 RAC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중요한 기능이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 1회 파일럿 방송에서 민수 아빠님이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해당 서비스는 이 카테고리상 오라클의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인 오라클 옵저버빌리티 앤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이 주요 관심이 온프렘, 그다음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 또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다양화되는 고객 서비스 환경을 통합하고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장점을 가진 그런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데이터 관리 분야에 특히 많은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가 네 번째 소식인 이제 골든게이트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그 오라클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커머셜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공지사항입니다. 이전 2회 때 제가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남미, 미국, 그다음에 그 에이펙 등 그 여러 리전에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오라클 클라우드가 있는 전 세계 리전에서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모두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게이트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리전에서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면 이렇게 리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일반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커머셜 리전이 있고요. 또 정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먼트 리전이 있는데 이번 공지 내용을 보시면 일반 기업 사용자들 그 전 세계 리전에서 모두 해당 서비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림을 따와봤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CI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마켓플레이스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객이 직접 이 솔루션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왼쪽에 보여져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라클이 운영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골든게이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만약 고객이 골든게이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이렇게 땡겨와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싶다는 고객은 첫 번째 방식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알아서 제공해주는 이 파스 형태의 골든게이트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고 싶다, 이런 고객분들은 아마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여러 클라우드 벤더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HA라든가 바이디렉셔널,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통합한다든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변경 데이터를 찍어서 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OCI 골든게이트라는 이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돼서 제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은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것이 더 오라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는, 오라클은 이러한 이 데이터 전달, 복제, 이관, 통합, 이런 것이 오라클 골든게이트 서비스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보통 그 DB랑 와스밖에 잘 모르는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골든게이트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간략하게만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주는 솔루션으로 골든게이트가 사용되어 있고요. 골든게이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해서 이 동기화를 수행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뭐 MySQL이라든가 MS SQL 서버라든가 뭐 DB2라든가 또는 빅데이터 쪽의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데이터 복제, 실시간 복제, 그다음에 이관, 그다음에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크로스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 오라클 데이터 가드 디플로이먼트 can access the same region key management vault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그 소식은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이 데이터 가드 구성 그리고 키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 내용도 예전에 말씀드린 그 오라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오라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전용 인프라 시스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돼서 사용하시고 운영하신다면, 서로 다른 AD, 그러니까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 상에 배치해서 데이터 가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되게 익숙하실 텐데, 아마존에서는 AG라고 해서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리전이란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인 OCI에서는 이 AG와 같은 것이 AD라고 저희가 가용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리전 내에 이 어떤 경우에는 3개의 AD가 있는 리전들도 있고요. 또 한국의 서울이나 춘천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AD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리전입니다. 하나의 AD로 구성된 리전의 경우에는 이제 HA를 하는
이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폴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분리된 렉 하드웨어 구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다른 FD에다 이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심으로써 이 가용성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HA 기능보다는 우리는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구조로 원격지에다 데이터를 위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원격 리전의 이제 데이터 가드를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DR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메인을 서울에 둔다든가 그리고 스탠바이를 춘천에 둬서 데이터 가드를 이렇게 구성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라클에서 MAA라고 최대 가용성 아키텍처, 그래서 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 나중에 이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OCI 읽어주는 곰돌수 이전 1회에 곰돌이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5번째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6번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오퍼레이터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주제로 곰돌이님이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정의하는 오퍼레이터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터는 OCI의 운영자 그룹에 속한 오라클 직원을 말합니다. 오퍼레이터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라클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어되고 있습니다. 물론 VM과 같이 고객의 운영 환경에는 오퍼레이터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서비스의 핵심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오라클 오퍼레이터의 접근을 제어하는 내용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커스터머 서비스는 공동 책임 시스템입니다. 고객은 가상머신과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담당하고 오라클은 인프라 구성 요소, 베어메탈,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등의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관리의 모든 활동을 감사하고 제어해야 되는 어떤 규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동 책임 모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배치 형태가 퍼블릭 클라우드이지만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프라이빗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사 내 외부 액세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에는 이런 접속 이력이라든지 작업 내용,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감사 등의 문제 때문에 제공사와 고객사 간의 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오퍼레이터는 멀티팩터 인증 그리고 보안 터널링을 통한 안전한 연결임을 안내를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내부의 보안 규제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라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클 오퍼레이터 액세스 컨트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고객사 담당자에게 오라클 오퍼레이터 누가 작업을 하는지 식별 아이디가 전달되고 어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포함한 요청이 전달됩니다. 고객사 담당자는 이 내용과 일정을 검토하고 연결 요청에 대한 승인을 해야지만 오퍼레이터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작업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초과한 연결에 대해서는 고객이 재량껏 그 연결을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선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클라우드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이 이제 그 함부로 이제 접속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이거 접속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머신은 규모도 어느 정도 있지만 금융 고객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또는 뭐 굉장히 민감한 규제 요건들을 가진 고객들이 있죠. 작업이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요건들이 항상 요구를 해요. 감사가 데이터가 주고받느냐 또는 언제 누가 와서 뭘 하는지 자기들이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게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7번째 ADBD 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패칭 관련된 부분 계속 이어서 곰돌이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ADB-D라고 하는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데디케이티드 버전, 그리고 그 형태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에 있을 때 오라클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패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ADB 데디케이티드 유지 관리에는 엑사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어토노머스 VM 클러스터, 그리고 어토노머스 컨테이너 DB, ACD라고 하는 이 패치가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ADB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유지 관리의 방식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ADBS, 즉 쉐어드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흔하게 쓰이는 형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테넌트들이 하나의 엑사데이터 CDB를 공유하는 형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고 오라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완전 관리형의 PDB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ADB-D, 그러니까 데디케이티드 방식이고요. 단일 테넌트의 전용 CDB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패칭과 같은 운영에 필요한 일정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내용은 데디케이티드 방식의 ADB 중에서 클라우드 커스터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일정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각 분기당 원하는 월을 선택하고 정해진 월의 몇 번째 주, 그리고 요일과 시간을 미리 다 지정해 두고 패치가 실행되는 시간을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치는 매 분기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정해진 일정을 건너뛰게 하거나 유지 관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일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DB-D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에서도 퍼블릭 ADB-D와 같이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8번째로 데이터베이스 migration is now available in the Australia East 시드니 쪽 다시 그 베어메탈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8번째 새 소식 제가 다시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 이관 서비스라고 해서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호주 동부 시드니, 캐나다 남동부 몬트리얼, 일본 동부 도쿄 리전에서 이 해당 DMS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관 서비스 관련한 내용은 이전 회차인 1회차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5월 6일자 DMS 게시가 일본 도쿄 리전보다 먼저 한국 서울 리전에서 4월 말에 서비스된 것에 좀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좀 혼동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곰돌스에서 설명드리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이관 서비스 DMS와 다소 혼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이관 서비스인 DTS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 DTS 서비스는 온프렘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부터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 데이터들을 이동용 스토리지에 담아서 이 박스에 봉인을 하고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송해주는 일종의 이제 배달 택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DTS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투유 크기, 그러니까 4개, 이 2칸 정도의 크기 장비가 되는 이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담고요. 150테라 용량까지 이제 데이터가 오프라인 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옆에 보시면 이제 무슨 트렁크 이렇게 끌고 가는 박스처럼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관 배달 택배를 이용하는 데이터 이관 서비스를 DTS라고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그러한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추가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관 서비스 내용은 리전이 확대되어 간 그런 내용이고, 이미 한국에 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에서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그때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에서 홍콩으로 그 이제 그 수백 테라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한 거의 15년 전쯤 얘기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이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전부 카피해가지고서 이제 컨테이너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설명하신 이제 DTS랑 이제 비슷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마 그 IBM이든 HP든 이런 그 하드웨어 벤더 회사에서 그런 서비스들 많이 내놨던 거 저도 기억을 하고요. 예, 또 예. 하나는 HP에서는 컨테이너에 X86 이 서버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 형태로다가 돌아다니면서 고객사에 그 컨테이너로 된 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지금 말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터의 또 원조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이동형 그런 컴퓨팅 사업도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IDC 지을 필요 없어서 좋을 것 같네요. 전기 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알기도 이제 IDC나 이런 데들은 전원 소스를 갖다 이제 그 미니멈 이중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컨테이너를 갖다가 전기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전원 소스를 이중화 하려니까 쉽지는 않긴 하겠네요. 예. 뭐 나름 그 재미있는 사업 아이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9번째 Languages Now Available 발표는 민서빠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민서빠입니다. 오라클에서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기존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애널리틱 클라우드라든지 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파스 서비스로 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공개된 내용은요, 사전 학습된,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API 서비스를 OCI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API 기반 언어 모델 서비스 이름은 OCI 랭귀지 서비스고요. 이번에 공개된 OCI 랭귀지 서비스는요, 입력된 문장에 대해서 언어 감지, 문장 분류, 개체명 인식, 핵심 문구 추출,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요. 그 결과를 JSON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입력 문장에 대해서 언어 모델로 분석하는 결과를 JSON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언어 모델은 OCI 콘솔의 UI뿐만이 아니라 REST API, OCI SK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I 랭귀지 서비스는요, 영어를 포함한 100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한글 문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랭귀지 모델 이외에도요, 인공지능 API 서비스로 비전, 번역, 그리고 디시전, 음성 모델을 앞으로 공개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이제 OCI에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붙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든 이제 코너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선은 감사드려요.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보고 더욱더 좋은 내용을 만들고 쉽게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니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견 좀 부탁드려요. 자,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